충청북도가 인구 감소 지역인 6개 시군에 3년간 8,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세수가 줄어드는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입니다. 오송 참사 2년 3개월 만에 참사 현장에 추모 현판이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희생자와 참사를 향한 혐오 발언이 여전해 유가족들이 상처받고 있습니다. 여름처럼 쏟아지는 가을 장마에 농작물 병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확을 해야 하는 농민들이 이상기후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 충북에는 전체 시군의 절반이 넘는 6곳이 해당되는데요. 이들 지역을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충청북도가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3년간 8,500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보은군 내북면의 한 마을에 최신 이동 진료 서비스 차량이 찾아왔습니다. 병의원 가기가 쉽지 않은 노인들이 의사의 진단을 받고 궁금한 것도 물어봅니다. 전국 첫 시범 사업으로 지난 7월 시작해 의료 사각지대 주민 500여 명을 돌봤고 앞으로 3년 동안 5천 명 넘게 찾아갈 계획입니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이 진료 시스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하다면 치과 진료까지 포함해서 구석구석 찾아가는 진료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 보은군과 함께 인구 감소 지역인 시군은 단양, 제천, 괴산, 옥천, 영동 등 도내의 6곳. 충청북도는 이들 지역에 대한 종합계획을 세워 2028년까지 8,5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기관이나 빈집, 취득세 면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중소기업 금리 우대, 호텔, 관광사업 투자 시 보조금 확대 등 4개 분야 45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충청북도 인구 감소 지역이 전부 다 그게 소백산맥이라든지 아니면 충주댐, 대청댐에 관련돼서 사실 그 지역들은 관광으로 어떻게 보면 활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 관광 투자에 대한 보조금 제도가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는 정부가 주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집행하는 수준으로는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없어 전국에서 처음 3년 단위 종합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존 예산과 별개로 2028년까지 980억 원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재원 확보가 원활하겠냐는 것입니다. 평균하면 1년에 한 300억 조금 넘는 돈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은 우리 도 예산 중에 저희들이 구조조정이라든지 또 기존의 일몰 사업 같은 것들 정돈하면 충분하게. 충청북도는 모든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등 8건은 정부에 건의하고 내년도 예산 확보와 조례 개정에 주력해 실효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3개월 만에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현판이 궁평 2지하차도에 걸렸습니다. 일부 주민이 추모 현판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해 석 달간 설치가 미뤄진 건데요. 유가족은 설치된 현판을 보고 먹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가 발생했던 궁평 2 지하차도 입구에 2년 3개월 만에 현판이 설치됐습니다. 가로 6m, 세로 30cm 크기로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날을 기다리며 밤잠도 이루지 못했던 유가족은 국화다발을 올리며 참았던 눈물을 연신 훔쳐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설치된 이 현판을 통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참사가 반복되지 않길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한탄스럽고 슬프고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이 현판이 앞으로 표본이 돼서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랄 마음이고요. 이거 다는 게 지금 너무나 다행스럽고. 애초 추모 현판을 설치하기로 한 건 2주기인 지난 7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가 설치를 하루 앞두고 법적 검토를 이유로 취소했고 이후에는 일부 주민 반대를 이유로 설치를 보류해왔습니다. 지역을 오가는 관문에 추모 현판을 설치하면 보기에 좋지 않고 집값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일부 주민들은 현판을 설치하면 페인트로 지워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까지 나서 설득하자 주민들은 마음을 돌렸고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를 하고 최종 지사님께서 반대 측의 그 주민들을 만나서 이해 설득을 해서 거기에 협조를 해주셔서 추모 연판은 설치됐지만 다른 추모 사업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습니다. 충북도청 광장에 추모 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도의회 상임위가 반대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참사에 대한 혐오이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비판도 나왔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의회에서는 반대 민원이 있으니 공청회 같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충청북도는 갈등만 부추길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공청회 이전에 설명회 이전에 직접 도의회라든가 우리 집행부가 좀 더 교감을 가져서 합의가 된다면 가장 또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과 생존자들은 참사의 교훈을 제도에 새기겠다는 의지를 가장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곳이 도청이라면서 추모 조형물 설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신규식 전 CJB 사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줬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업체 회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제 낮 1시쯤 청주시 오창읍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50대 회장과 40대 재무 담당 직원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차 안에서는 유서가 발견됐고 범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회장은 목재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5년 6개월 동안 신 전 사장에게 자문료 명목으로 1억 3천여만 원을 건넨 혐의로 고발됐고 숨지긴 전날인 그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충주시 공무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55살 충주시 6급 공무원에 대해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성관계에 위계가 작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를 9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자의 어머니를 밀쳐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돈을 가로챈 여성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약물에 취한 남성들에게 휴대전화 잠금을 풀게 한 뒤 자신의 계좌로 몰래 돈을 보냈습니다. 김주혜 기자입니다. 모텔 객실 안에서 여성 2명이 한 남성과 함께 나옵니다. 남성은 비틀거리며 여성들을 따라가는데 방 안에는 이들과 술을 마시던 또 다른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던 50대 남성의 계좌에서는 1,900만 원이 여성들의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여성들이 술을 더 마시자며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잠든 사이 돈을 빼낸 겁니다. 피의자들은 술을 더 먹자며 이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나와 범행 장소인 바로 옆 모텔로 향했습니다. 20대와 40대 여성 2명은 청주와 천안 일대 나이트클럽을 돌면서 같은 수법으로 남성 10명에게서 3,6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약물 검사를 해보니 모르는 사이 술에 수면제를 섞어 마신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CCTV를 확인했을 때 조금 그 피해자분이 비틀거리는 게 있었고 그때 당시 장면이나 뭐 했던 행동들이 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서 저희가 약물이 조금 의심이 돼서. 경찰에 붙잡힌 이 여성들은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미리 수면제를 처방받아 범행에 사용했고 가로챈 돈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두 여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혜입니다. 땅꺼짐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땅속 구멍, 이른바 공동이 충북에서만 20곳이 넘게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에게 제출한 집안 탐사 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충북에서는 44개의 공동이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조치가 이뤄진 것은 절반인 22곳에 불과해 나머지 22곳은 방치 상태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가을 장마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비가 자주 또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한여름 폭염과 극한 호우에 이은 기상이변인데요. 건조해야 할 계절에 비가 내리다 보니 탄저병이나 가시무늬병 같은 병해가 빠른 속도로 확산돼 농민들의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허지일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국내 최대의 대추 산지인 보은의 대추밭입니다. 달린 대추마다 검붉은 반점이 생기는 탄저병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온다습한 환경에 곰팡이성 병해가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9월 초만 해도 풍년을 기대했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30%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2천 톤 가까이 생산될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가을비로 인해서 한 300~400톤 정도는 줄 걸로 16년 농사지면서 가을비가 이렇게 온 해는 처음이에요. 처음. 벼 역시 잎에 가시처럼 반점이 생기는 가시 무늬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넘어간 벼 밑에선 새싹이 자라는 수바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논에 물이 마를 틈이 없어 무른 논에 농기계가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벼베기가 예년보다 일주일 이상 미뤄진 농가가 적지 않습니다. 2, 3일 간격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도저히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콤바인에 끼고 까레기가 날아가지 않아서 작업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들깨와 콩도 사정은 비슷해 잎이 다 떨어져 버린 밭에선 알도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특히 작물 전환을 위해 논콩을 재배한 농가들은 배수가 쉽지 않아 뿌리가 썩는 증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비 온 날은 17일, 이달 들어서도 이틀에 한 번꼴로 비가 내렸습니다. 농민들은 폭염과 극한 호우에 이은 변화를 체감하면서 벌써부터 내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보장이 없고 이 기후가 좋아야지 농민은 사는데 하늘 보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지금 하늘에서 이래니까 이게 안 돼요. 올해 이례적으로 잦아진 가을비에 일부 학자들은 국내 가을 기후가 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인 준우기에 진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영동 천태산에서 실종된 80대가 사흘에 걸친 수색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 사흘째인 오늘 구조 인원을 80명으로 늘리고 수색 반경을 1km로 넓혀 헬기와 드론을 활용한 집중 수색을 벌였지만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제 오후 4시쯤 영동군 천태산으로 대한노인회 단체 견학을 온 82살 남성은 영국사 인근 등산로 CCTV에서 마지막으로 포착됐고 휴대전화는 400m 떨어진 등산로에서 발견됐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제42회 단재교육상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사도부문 수상자인 송문규 봉황 송온마을 돌봄공동체 대표는 방과 후 돌봄 지원을 통해 학습 격차 해소에 이바지했고 학술부문 수상자인 최시선 옥산중학교 교장은 훈민정음 연구를 통해 역사적 가치를 널리 알려 선정됐습니다. 공로부문 수상자인 민용순 청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은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구축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입니다. 포스코 ENC가 그룹 구조조정의 하나로 충주 기업도시에 있는 기술연구소를 충주시에 매각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